제56대 총학생회 팔레트 총학생회장의 횡령 혐의, 이에 대한 후속 뉴스를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2021 제2회 총장배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단풍 포레스트 학생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JBS가 알아봤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우리 대학 비공식 굿즈 공구,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서지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전 총학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소집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추가적인 횡령 여부를 비롯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김주영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지난 9월, 현 총학생회는 해지된 계좌에서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전 총학생회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총학생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개인 계좌로 빼돌렸던 회비 전액을 총학생회에 돌려줬지만 이에 총학생회는 전 총학생회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총학생회 차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횡령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 여부, 추가적인 횡령 의혹 대상자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제3차 정기대의원 회의 기록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에 관련해 여러 논의사항이 언급돼 세칙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추후 회의에서 세칙 제정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 총학생회장 횡령건에 대한 형사고발 안건과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39명이 모두 동의해 형사고발 안건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특별조사위원회 입장문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현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내용을 토대로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횡령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 여부, 56대 팔레트 총학생회장 이외의 추가적인 횡령 의혹 대상자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1일차 사실조사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제56대 부총학생회장 사실을 조사한 결과 부총학생회장의 경우 제56대 회장단 특성상 이중보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총학생회의 재정적인 상황과 주부식비와 같은 대학 회계 비용은 56대 총학생회장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56대 사무국 사실조사 결과 물품 구비나 공인인증서, OTP가 필요한 일은 총학생회실에서 해결을 했고 이벤트 당첨 연락이나 중앙운영위원회 서기록 등은 재택근무로 이루어졌으며 회계장부는 사무국 내부에서 나눠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주부식비와 대학 회계에 관련해 2021년도에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20년도에는 회식을 할 때 전 총학생회장이 대학 회계비를 가져왔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음을 밝혔습니다. 즉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제56대 부총학생회장과 제56대 사무국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사위원회 2일차 사실조사보고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책국과 교육국, 기획국, 대외협력국을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자 모두 전부 같은 의견임을 밝혔습니다. 보통 총학생회실에서는 회의만 진행되고 일은 대부분 혼자 도맡았다고 진술했으며 회식을 많이 진행하진 않았으나 가끔 국별로 회식을 진행했고 21년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특정한 국에 소속돼 있지 않고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부식비에 대해서는 모든 인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무를 학생회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재택 업무도 자주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제56대 정책국과 교육국, 기획국, 대외협력국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3일차 사실조사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홍보국과 시설국, 소통국에 대해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자 모두 전부 같은 의견임을 밝혔습니다. 각국 모두 거의 재택근무를 진행했으며 회식은 진행하지 않았고 주부식비 대학 회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통 회식을 진행해도 개인 사비로 진행했으며 아니면 국장단 개인 사비로 회식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은 제56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진술입니다. 본인이 인정한 횡령 금액인 대략 650만 원을 주부식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본인이 직접 밝혔으며 모든 학생 인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학생회비 유용이 아닌 횡령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3일차 조사를 끝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에서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고 제56대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각국은 해당 사안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해당 사안에 대해 학생지원팀과 서면 인터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총학생회 횡령건에 대해 학생과에서는 현재 총학생회 권한대행 측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임 총학생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총학생회의 횡령건 대처에 관해 따로 총학생회 및 학생 대표와 진행하는 정례 간담회에서 이러한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학생회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횡령건과 관련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학생회비 관리 방안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학생 자치에 더 큰 발돋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주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총장배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줄어든 체육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지난해 처음 개최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개최된 제2회 총장배 e스포츠 대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이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됐던 e스포츠 대회가 돌아왔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비롯한 행사들이 줄어들어 대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무리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던 총장배 e스포츠 대회가 제2회 총장배 e스포츠 대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타 대학 학우들도 참여할 수 있었던 제1회 e스포츠 대회와 달리 이번 제2회 e스포츠 대회에서는 참가 대상이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3가지의 종목이 진행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루미큐브, 카트라이더로 구성됐습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남학우들을, 루미큐브는 여학우들을 중점적으로 겨냥하여 모든 학우들이 재미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돋보인 종목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루미큐브 종목의 신설은 제1회 총장배 e스포츠 대회 진행 이후 지적받은 여학우들의 참여율 저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을 게임 위크 기간에는 3개의 부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동아리 연합회에서 동아리 홍보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앙로에 게임 위크 부스와 동아리 연합회 부스가 동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게임 위크 현장 부스에서는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게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8일 진행된 첫 예선전을 시작으로 11월 26일에 결승전이 진행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선전은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선전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결승전의 경우 100주년 기념관 체육관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각 종목별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각 단과대별 대표팀 8팀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예선전, 결승전 모두 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e스포츠 대회에는 경영대, 공과대, 도과대, 예체대, 인문대, 자과대, 자용대, 정경대 대표팀이 출전합니다. 대표팀 선정 방식의 경우 포지션별 게임 내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티어가 가장 높은 선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위 팀에게 100만원, 2위 팀에게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루미큐브의 경우 스코어링제를 도입해 각 조별 1위 10점, 2위 7점, 3위 5점, 4위 3점의 스코어를 부여하여 각 조별 1, 2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루미큐브 종목의 경우 시포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구글 폼 지원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모집이 시작된 11월 1일 당일 참가 모집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보였습니다.
카트라이더는 단과대별 최대 16명의 선수를 모집해 예선전 기간 내 단과대 대표 선발전을 진행한 뒤 대표 선수 2명을 선발합니다. 이후 예선전 기간 내 선발된 단과대 대표 선수 총 16명을 무작위 2개 조로 나눠 결승전 진출전을 진행한 뒤 조별 상위 4명씩 결승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각 종목들의 예선 경기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11월 10일, 11월 12일, 그리고 11월 14일 총 3일에 걸쳐 1차 조별 예선전을 진행했습니다. 루미큐브의 경우 11월 7일 16강 경기가 진행됐으며 11월 12일 8강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카트라이더의 경우 11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현재 예선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종목의 결승전 경기는 11월 26일 금요일에 교내에서 진행되며 루미큐브 종목의 경우 11월 23일에서 11월 25일 사이 결승전 진출자들의 일정을 조율한 뒤 결승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미큐브 종목 결승전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실물 보드게임 루미큐브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결승전 경기의 녹화 및 중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학생회와 체육회가 함께하는 제2회 총장배 게임 위크, 그 중심에는 제2회 총장배 e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단과대별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속한 단과대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J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생 포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매 학기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하지만 이번 포상식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한 명이 참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음악관 앞 야외 무대에서 2021학년도 2학기 학생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풍 포레스트 컨셉트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규정 제9조에 따라 대학 생활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을 발굴해 매 학기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상 시기는 1학기 3월경과 2학기 9월경으로 총 2번 이루어집니다. 포상 종류는 학업우수상, 학술상, 공로상, 봉사상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학부생 전체로 휴학생을 포함합니다. 2021학년도에는 1학기 성적우수자와 제3회 대학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교통공학과 학생을 비롯한 18명의 학생이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봉사상은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에서 4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국어국문학과 학생, 공로상은 다양한 복지사업 등으로 학생 편의 제공에 이바지한 환경원예학과 학생 등 3명이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전체 대상자가 학생 포상식 참석이 가능했지만 이번 행사에는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힌 학생들만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음악학과 학생들의 관악연주,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는 야외에서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서순탁 총장은 2004년부터 시작한 학생 포상식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학기마다 개최하고 있다라며 포상식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행사 수상자는 서울시립대와 미래 서울을 빛낼 인재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종류별 포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우수상은 당해 학기 성적이 학부, 학년별로 평점 평균이 최우수자인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학술상은 정부, 부처, 시, 도, 지방자치단체, 주요 언론사 또는 대기업 등 공신력이 높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및 대회에서 최상위 3위 이내 등위로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집니다. 공로상은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특별한 선행이 있거나 학생 자치활동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집니다. 봉사상은 국내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포상 신청의 장소 및 방법은 소속 학부, 과 사무실로 신청서 양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10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 에브리타임에 포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학생의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 포상식 참여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은 후 포상식에 갔지만 참석 리스트에 이름이 없어 상장과 좌석이 준비되지 않아 그냥 나가야만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포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의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포상식의 상황과 학교 측의 대처를 묻는 질문에 학우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행사는 시작 예정인 시간보다 더 일찍 시작됐고 수상자마다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며 당시 평범했던 포상식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참석 리스트에 이름이 없으니 행사에서 빠져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학교 측의 무책임한 대처를 밝혔습니다.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연락했지만 학과 측은 학생이 참석한다고 전달했으니 그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학생의 상황을 물어본 진행요원들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자 자리를 비운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사의 최고 담당자분께 상황에 관해 설명하니 학생이 구글폼을 작성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학생 측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겐 사전에 구글폼과 관련된 연락이 온 적이 없었으며 학과 사무실에서 시상식 참여 여부를 물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허가의 말 없이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학생과 측은 해당 학생에게도 문자가 발송됐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수상자를 포함해 행사를 진행하기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 포상식의 사전 준비가 지정 좌석 배치도에 맞게 사회자 멘트를 완성하고 사회자 대본의 순서대로 세팅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상을 추가할 수 없었다는 점,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해당 학생에게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 따라 포상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학교가 노력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행사부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사전 연락 없이 참석한 학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분들도 학교의 각 부서에서 답장 요청이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기한 내에 답변을 주는 것이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오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학과 직원과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학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학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포상식이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에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매개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예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우리 대학 단체복 공동구매를 추진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공식 굿즈가 제작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내에서 진행되는 비공식 굿즈 공동구매 사업이 화제입니다. 점퍼나 집업 같은 단체복 종류의 비공식 굿즈는 공구템이라 불리며 많은 학우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댓글에서 진행되는 수요조사와 디자인 시안 투표 등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에브리타임 내에서 진행된 비공식 굿즈 공동구매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085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익명의 학우 주도 아래 스웨트 집업 공동구매가 진행됐습니다. 뒷면에는 학교 공식 로고와 유니브 오브 서울이 적혀 있으며 블랙, 그레이, 애쉬카키, 연베이지 등 다양한 색상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뼈쿨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익명의 학우 주도 아래 혜태 흑잠 공동구매가 진행됐습니다. 본 제품에는 해당 학우가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직접 제작한 혜태 엠블럼이 활용됐습니다.
특히 혜태 엠블럼은 저작권 등록이 완료됐으며 저작권 표기 방식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학우의 주도 아래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후리스 공동구매가 진행됐습니다. 혜태 엠블럼이 그려진 자수와 우리 대학 공식 로고가 그려진 자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공구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당 학우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멋진 학교 상징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로고를 혜태 엠블럼으로 리디자인해 공유한 후 해당 로고를 활용한 비공식 굿즈의 판매를 바라는 많은 학우의 지지가 공구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구를 진행하며 보람을 느끼는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댓글로 많은 응원을 받을 때와 직접 제작한 공구템을 입고 있는 학우들을 만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공구를 진행하며 느꼈던 어려운 점으로는 로고 디자인부터 업체와의 소통, 의견 취합 및 수요 조사, 고객 서비스를 모두 혼자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으며 팀을 구성해 업무를 분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도 밝혔습니다. 굿즈 제작과 관련해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는 공식 굿즈를 제작하는 중앙 동아리의 결성과 학교 차원의 활발한 지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힘으로 직접 제작한 굿즈를 교내외에서 유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구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굿즈팀 시대별을 통해 공동구매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혜택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디자인 시스템과 합리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학교 커뮤니티 시대생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공구로 진행된 비공식 굿즈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학우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올 초에 플리스를 구매했습니다. 에타에서 어떤 분이 이걸 먼저 공구를 시작해 주셔서 제가 보고 이뻐 보여서 하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로고가 있어서 저희 학교 관련 굿즈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적당하다고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플리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싼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옷과 관련된 굿즈는 하나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문구류 같은 이런 좀 작은 굿즈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들은 한번 다시 구매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야구 잠바를 구매했습니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인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색감 자체가 어느 옷이 입어도 잘 어울리는 색감이어서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저희과 과잠이 밝은 색이어서 이런 어두운 색 학교 잠바가 갖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 좋습니다. 우선 재학생분이 자체적으로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면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공식 굿즈라고 해도 믿을 만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구매 의사가 100% 있고요. 특히 최근에 공구가 진행되었던 시립대 뽀글이 후리스를 구매하지 못한 점이 아쉬울 정도로 재구매 의사가 100% 있습니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에는 비공식 굿즈에 대한 후기를 적은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으며 비공식 굿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리타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구 사업은 비공식 굿즈로 진행되지만 그 파급력은 공식적인 행사 못지 않습니다. 학우들로 하여금 우리 대학 소속에 대한 긍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애교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우들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굿즈 공구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JBS 뉴스 김규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 대면 수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일상을 되찾고자 많은 제한이 풀린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라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SNS 홍보기자단 시선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2학년도 전과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1년 2학기 보고서에 유용한 설문지 작성법 특강 신청을 안내합니다.